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어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책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역대급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이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은 주담대를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제는 6억 원 이상의 주담대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내가 DSR 40% 이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에 넘는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대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왜 6억 원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요. 6억 원에 30년 하고요. 만기를 그다음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원리금이 300이 넘어갑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원리금 300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6억 원으로 아마 정부는 이제 책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을 본다 그러면 그 2주택자라든지 1주택자인데 내가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LTV 0%.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이 있다. 다주택자 중심은 여기서 보면은 2주택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2주택자, 1주택자인데 추가 매수 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1주택자가 계십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담대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데 이런 분들은요. 매도를 하고 이제는 가시는 건데 근데 보통 기존에는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나온 거는 6개월 안에 매도를 해라 이 얘기예요. 짧아졌네요. 짧아졌죠. 그럼 6개월 안에 매도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매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급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이제는 노리고 발표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6개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냐?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돈 갚으라 그래요. 돈 못 갚잖아요. 경매 붙여버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회수를 하거든요. 강력한 페널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담대 요번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 부분이 저는 상상 외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좀 전통적인 부동산 가격 억제책이라고 할까요? 이 세금 규제나 공급 확대는 빠졌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세금 규제는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세금으로 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주담 공급 아니면은 뭐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어길 수는 없겠죠. 정권 초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금에 대한 규제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는 공급 부분인데 공급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을 잡는데 단기간에 공급 늘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공급은 늘려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급 내용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시급한 문제 대출 규제거든요. 이 대출을 잡아서 먼저 일단은 이제 수요자들의 심리를 꺾어놓겠다는 것이 이번에 대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실제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기적인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받고 뭐 투자라든지 매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고리를 완전히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남에 뭐 고소득 이제는 전문직 직종이 막 10억, 20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다더라. 안 돼요, 이제는. 6억 원 이상을 나오질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를 꺾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효과가 있으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약에 정책을 수시로 바꾼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정책을요 무려 26번 바꿨습니다. 그랬죠. 시장에서 믿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대책을 나눠도 백약에 뭐했죠. 시장에서 믿질 않는 겁니다. 해봤자 어차피 취소, 어차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길로 그냥 갔거든요. 계속 올랐죠. 만약에 이번에도요, 이번 정책 발표했잖아요. 갑자기 뭐 때문에 수정한다, 뭐 때문에 취소한다 이러면 시장에서는 아하. 역시나 이러면서 이제 믿질 않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폭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른바 현금 부자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양극화 고착되는 거 아니냐, 또 풍선 효과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저는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부동산은요 과다한 레버지를 껴서 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현금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말 그대로 아파트 사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제한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고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현금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는 내가 빚을 내는데 과도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분들. 그래서 네. 그 목적은 뭐냐? 결국은 투기거든요.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 넣어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현금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하다.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문제 제기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껴서 투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담대 실거주 의무가 도입되면서 수도권의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전세값까지 치솟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번 대책을 공약을 싹 다 봤는데요. 뭐 주담대 문제,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 심리적 위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전세 쪽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규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도요, 사실상 이번에 담보도요, 사실상 좀 내려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는 정책 자금에 대한 이 전세 자금도 이제는 총량을 내렸다라는 게 저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특히 보면은요, 제가 봤더니 정책 대출 안에서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는 정책 대출이죠. 그런데 네.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전 지역 2억 원에서 전 지역 1억 5천이 됩니다. 이게 생초 얘기거든요. 생애 최초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한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세 대출로 해서 일단은 내 집을 들어가서 좀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왜 이런 정책 대출과 그다음에 전세 부분도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규제가 왔는지 이거는 좀 의구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 쪽은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을 분명히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예전 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집 사는데 주담대가 강화가 되니까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뭐 꼼수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방식도 횡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요, 은행권에서 내 연봉의 2배, 3배까지 해줬어요. 지금은요, 내 연봉 안에서 신용대출이 나오도록 이번에 같이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용대출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마저도 막았다. 그다음에 주담대 안에서 생활안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내 부동산 담보로 해서 생활안전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이게요, 1억 원으로 규제가 또 됐습니다. 원래 2억 원까지 됐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막아버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이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왔다는 부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부동산 대책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